응용수학 특론 7장 선형 벡터 공간 내용이고요.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거는 우리가 원래 벡터에 대해서 뭐 대학교 과정에서나 대학교 과정 수학이든 아니면 뭐 물리든 그런 데서 많이 배웠었어요. 동력학에서도 배웠을 거고, 벡터 가지고 계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위주로 얘기하자면은 내적이 있었고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쓸 말은 스칼라 프로덕트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벡터끼리 계산하는 다른 게 하나가 외적이 있었죠. 내적을 닷 프로덕트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외적은 뭐 아우터,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호로는 X자로 썼었잖아요. 크로스 프로덕트. 그것도 아니면은 결과가 벡터가 나오니까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뭐 벡터, 우리가 실제로 벡터를 활용했던 게 위치, 속도 같은 물리량에 대해서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뭐 0, 뭐 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거는 벡터라는 개념을 위치랑 속도 같은 물리량 말고 다른 걸로 확장을 할 수가 있나, 그거 한 가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외적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는데, 내적에 대해서 그러면 위치랑 속도 말고 다른 거를 뭐 벡터로 우리가 했을 때 내적은 어떻게,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벡터를 개념을 확장을 했고,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내용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가면서 원래 우리가 숫자 벡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이 뭐 다른 벡터, 숫자 벡터라고 해야 되나? 물리량 벡터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이 다른 개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씩 배우겠죠. 우선 처음에 배울 거는 선형 벡터 공간이란 말이고요.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구성 집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벡터라는 거는 뭐 원래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의된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벡터라는 거는 어떤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기저들로 그냥 표현이 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벡터들을 여러 개 세트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의 공간이 되겠죠. 어떤 공간 안에 벡터들이 이제 여러 개 세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칼라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뭐 리얼 넘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컴플렉스 넘버로 하셔도 되고, 실수란 허수가 아니라 복소수라고 쓰는 게 맞겠죠.
복소수 세트들을 그냥 그것들도 이 공간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페이스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리적인 공간, 뭐 벡터 3차원 벡터로 우리가 스팬을 하면은 어떤 3차원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스페이스는 그 벡터들 외에도 스칼라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무슨 계산을 할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하는 거를 이 공간 안에서 벡터들을 가지고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의가 되는데 그 연산들이 대개는 서로 더하는 거랑 뭐 스칼라 곱이랑 등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칼라 세트도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 같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페이스 자체가 하나의 뭐 어떤 큰 집합으로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덧셈에 대해 닫혀 있다, 뭐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 보면은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벡터가 우리가 되게 뭐 몇 콤마 몇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요게 실제로 보면은 x1, x2, x3라고 합시다.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 이제 독립인 이걸 우리가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기저라고 하고 그냥 물리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하나의 좌표축이에요. 그 좌표축으로 각각 방향으로 몇 칸씩 가라라는 게 x1, x2, x3잖아요. 얘네들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물리적인 3차원 공간은 3개일 거고 뭐 시간까지 합치면 4개고 더 높은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몇 개의 콤포넌트로 몇 개의 숫자로 그 벡터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걔는 n 차원으로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얘기를 했고요. 벡터 스칼라 서로 연산 규칙으로 되어 있고 벡터셋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벡터 간의 덧셈하고 숫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숫자를 곱해주는 거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의 벡터 셋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연수 컴포넌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벡터 셋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걔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자연수 벡터 뭐 n1, n2, n3라는 벡터들 안에다가 어떤 자연수들 집어넣어 가지고 걔네들끼리 더해줘봐야 자연수 나오니까. 숫자도 k가 자연수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뭐를 하든 자연수가 나오겠죠. 어떤 자연수로 곱하든. 여기서는 r이라고 실수로 했는데 뭐 얘를 자연수에 대해 쓰시든 아니면은 뭐 유리수에 대해 쓰시든 뭐에 대해 쓰시든 우리가 거기 각각 덧셈과 숫자 곱에 대해 닫혀 있는 벡터 세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셋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수를 쓰셔도 되고 뭐 복소수로 정의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벡터 셋이 자연수에 대해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스칼라 셋도 자연수로 해도 무방하겠죠. 뭐 그거야 이제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서로 다른 벡터들로 간에 더했을 때, 그 다음에 스칼라를 곱했을 때가 이 선형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연산을 더 하시겠다 하면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선형 벡터 공간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연산은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두 가지의 연산에 대해 정의를 어떤 성질을 가지도록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교환성이랑 결합성이랑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안 다뤘던 것 같고 이번 챕터랑 8, 9, 10장에서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벡터 덧셈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게 벡터 덧셈이잖아요. 뭐 벡터끼리 더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하면 돼 라고 알고 있잖아요. A2, B2를 더하면은 그냥 이렇게 더하면 돼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럼 누가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A1 더하기 B2 콤마 A2 더하기 B1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덧셈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덧셈 아니냐고 하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긴 한데, 왜냐면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성질을 다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덧셈이라는 걸, 벡터 덧셈이라는 거를 먼저 그냥 얘는 이런 거야 라고 받아들여 놓고서는 이제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벡터 덧셈이라는 게 벡터가 꼭 저 벡터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에 대응되는 숫자 벡터들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벡터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함수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벡터 덧셈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누구누구끼리 더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벡터들이 세트로 구성되든 간에 벡터 덧셈은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임의의 연산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했던 A1, B1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산은 이거예요. 근데 뭐 누군가 물어보겠죠. 아까 앞에서 썼던 것처럼. 여기서 꼭 더하기 기호를 쓰는 것도 좀 그렇긴 하다. 여기서는 벡터끼리 더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얘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끼리 더했다니까 얘는 스칼라의 합을 나타내는 덧셈이 되는 거고, 분간이 안 되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스칼라끼리 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A2 더하기 B1 이라고 이걸로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했다면, 이 벡터 간의 덧셈 기호를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서로 같지 않잖아요. 얘를 계산하면 거꾸로 나올 거예요. 계산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은 벡터끼리 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나요? 왜 이렇게 약속을 하지 못하나요? 라고 하면 걔는 교환성을 만족하는 연산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야, 우리가 앞에서 저렇게 벡터끼리 더한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이건 그걸 따라야지 라고 하는 거는 응용수학 특론 수업에서는 틀린 접근 방법이다 라는 거죠. 같은 이유로 결합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뭐를 먼저 계산하냐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교환성까지 생각을 하자면은 뭐를 먼저 할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교환성이랑 결합성을 같이 얘기를 하자면은 얘도 요거랑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임의의 연산을 하나 잘 개발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데요? 거기다 항등원까지 만족을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뭐 걔는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덧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레먼트들끼리, 이 요소들끼리 각각 더해주는 거가 벡터 덧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벡터에다가는 0벡터를 더하면은 걔는 원래 거가 나와야 되고, 이제 대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의 연산을 생각해 오더라도 여기에서 막히겠죠. 그 다음에 그 항등원은 우리 벡터 스페이스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R이라고 썼네요. 여기가 이미 벡터 세트가 우리가 R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벡터 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0벡터는 0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스칼라 셋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벡터 덧셈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벡터 덧셈을 컴포넌트로 표현을 하자면 1, 2, 3이겠죠? D겠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헷갈리니까 이걸로 합시다. 여기는 그냥 얘는 하하 얘도 따지고 보면 안에서 벡터끼리의 덧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겠죠. 요건 스칼라끼리 합이니까 그냥 놔두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덧셈을 정의를 한 거 있잖아요. 앞에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리량을 벡터로 다룰 때 요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성질을 만족하는 연산을 찾으니까 얘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순서에 맞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이제 스칼라 곱, 숫자 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뒤에서 나올 스칼라 프로덕트랑 다른데, 우리가 한글로는 곱이라고 하면은 프로덕트랑 멀티플리케이션 같이 쓰고 있는데, 멀티플리케이션은 거기다 뭔가를 곱하는 거고요. 프로덕트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연산 결과가 스칼라란 뜻이지, 스칼라를 갖다 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스칼라를 곱하기 때문에 벡터의 스칼라 곱하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벡터를 내놓는 그런 연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스칼라 곱, 숫자 곱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뭐 여기 각각 엘레먼트에다가 스칼라 얼마씩 곱해주면 된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곱해주면 된다라는 식을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교환성이랑 분배성에 대해서 이걸 만족을 하는 식이어야만 스칼라와 벡터를 가지고 하는 연산 중에 이걸 만족해야 우리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걔를 만족하는 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의 스칼라 곱식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 이건 또 플러스 벡터끼리 더했다는 표시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요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스칼라 표시가 좀 꼬였으니 우리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야 이러면 그냥 똑같잖아. 20까지 쓰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약속을 이 성질을 만족하는 수식을 계산식을 우리가 찾아낸 게 이런 거라는 거지. 다른 식의 뭐 벡터에 대해서는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곱하기 요거 꼴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얘만 만족한다면은 다른 어떤 식이 정의가 돼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기본 성질은. 이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게 내적인데 벡터의 내적.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그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벡터 물리량을 가진 벡터들에 대한 접근하고 좀 다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성질을 만족하는 연산을 우리가 곱이랑 합이라고 정의를 한 거지 곱이랑 합을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정의한 게 아니다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